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라 쓰고 스트레스라 읽는다를 주제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실제로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상속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대로 된 증여계획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시대가 도래했죠. 50세가 넘으셨다면 50세 이후에는 증여 상속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 이전에 준비하면 베스트고요. 자, 상속세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표 구간은 96년도까지는 40% 구간까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97년도에 50% 구간이 신설이 됐는데 50억 초과까지만 50% 구간에 적용이 됐어요. 그게 2000년도 들어서 바로 30억으로 낮춰지면서 조금 더 힘들어졌죠. 납세하는 입장에서. 그쵸? 상속세 폐지하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증세를 하면 했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상속 재산 가액에 따른 산출세액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 2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배우자 공제 받을 거고요. 일괄 공제 받을 거고 금융재산 공제 적용을 해줄 겁니다. 최대로 적용해 줄 거예요. 2억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재산이 25억인 사람은 계산을 해봤더니 산출세액이 1억 6천이에요. 이 정도면 납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다가 재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는 구간에도 신경을 잘 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마아파트는 강남에 있죠. 이게 1990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는 10억이었고요. 5년이 더 지난 지금 현재에는 20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재산이 상승했죠. 물론 강남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가치가 거의 대부분 상승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처음에는 25억이었다. 그게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된다면 내 재산은 25억에서 200억까지 8배 증가했지만 산출되는 세액은 48배 증가합니다. 200억 원일 때 배우자랑 자녀 2명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최대치 30억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괄 공제 5억까지 받으면 35억이죠. 금융재산 공제 2억 더 받으면 37억입니다. 그걸 공제해주면 200억 원에서 빼주면 163억 원 나오죠. 거기에 50%입니다. 81억 5천이죠. 거기에 누진공제 4억 6천 빼주면 76억 9천만원, 77억을 현찰로 내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현금을 200억대 부자라도 현금을 77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내 재산은 분명히 8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세금은 1억 6천에서 76억 9천까지 48배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속세의 무서움이에요. 나는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그 찰나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 스트레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100억 자산가가 27억을 현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 200억 자산가가 77억을 현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 50억 자산가가 7억 3천을 현금으로 낼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이 또는 상속인들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일이 발생해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정평가액이 노출되면서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출 이자는 당연한 거고요. 매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하면 금매죠. 6개월 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 80억으로 팔리는 일이 생기고요. 거기에 세금이 얼마죠? 50%입니다. 50%. 누진공제 빼주더라도 4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80억에 40억 빼주면 나머지 40억만 남는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이 갑자기 그것만 남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다가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상속재산에.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1년 이내, 2년 이내에 2억 또는 5억이 이동을 했다면, 특별히 증빙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간주 상속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이나 또는 퇴직금, 신탁재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산가액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상속공제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요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재산에다가 공제를 빼주고 그렇게 해서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표구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빼주는 거는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처음에 상속재산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중자 분산 증여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 생략한 상속, 손자녀한테까지도 상속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피해야 되고요. 합산재산, 증여재산 피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주의사항들이 있겠죠. 금융재산 공제는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요.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상속 개시 전후로 해서 지출관리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등등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최소화되니까. 그쵸. 당연히 사전증여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제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재산분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표 구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죠. 기본적인 상속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할 사람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재산 분할까지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서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게 민법 1066조, 7조, 8조, 9조, 1070조까지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만 유언을 남겨야 효력이 있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류분을 감안해서 유언을 남기셔야 되는 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상속세입니다. 엄청나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 현금 납부는 굉장히 힘들다. 대출이나 애들이 매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신보험이 정말 탁월한 대안이 된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계속해서 절세 가이드북에 종신보험을 준비하라라고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시납 기준입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준비를 하는데 75세, 이 피상속인이죠. 재산을 물려주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75세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면 3억 9천입니다. 남성 기준으로. 3억 9천을 일시납으로 내면 돌아가실 때 5억을 현찰로 보험사에서 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주는 겁니다. 고의로 죽지 않는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통상 2천만 원 정도 저렴해요. 65세에 준비했다. 그러면 3억 1,500 정도만 납부하면 5억 원을 현찰로 바로 상속 재원으로 주는 거죠. 사망보험금을. 더 빨리 준비할수록 굉장히 저렴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매각을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요. 대출을 받는 일을 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시성도 있고요. 언제 사망해도 바로 나오니까.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주의사항은 보험금은 아까 간주상속재산이라고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고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현금 증여 후에 보험료 납부 안 되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에 남겨놓은 게 또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되고요.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일시납 자금 출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월납으로 하면 되고요. 이 월납으로 하는 게 일시납보다는 비용이 비쌀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속세보다는 적게 낸다는 점. 그리고 연부연납은 5년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최대 20년까지도 매월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결국에는 연부연납보다 여유로운 기간이고 절세 효과까지 있겠죠.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이거예요. 상속세 납부하는 거는 상속 개시 이후에 하면 정말 대안이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평가 절하되더라도 매각해가지고 납부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힘들겠지만 미리 준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상속 이후의 어려움보다는 덜 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런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안 돼요. 상속, 증여,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분쟁을 조금 쉽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정도지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변호를 하고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시납 자금 출처가 이게 아니죠. 이런 분들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와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고 싶으신 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신 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부를 온전히 대물림할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카톡 주세요.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